독일인의 사랑이라고 그때 읽었던 책 제목이고요. 매직했다, 개됐다. 고3 때는 제가 좀 본격적으로 문예창작과 입시를 준비하던 때여가지고 난 진짜 무슨 아이돌 연습생처럼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왜 떨어졌냐? 학점이 개판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맨 뒤에 있었거든요. 어떤 남자 배우가 저를 확 잡더니 방으로 싹 넣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들어갔더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맨손일기의 맨손 토크로 돌아온 일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저의 20년 역사가 담긴 다이어리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네, 약간 기록 중독이 있어서 제가 매년 다이어리를 사고 매년 다이어리를 꽉꽉 채우는데 카메라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쓰던 다이어리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일대기 마냥 한번 옛날 일기 들춰보는 것처럼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제 기억에는 중학교 때도 다이어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거는 고1 때부터 지금 올해 연도까지인데 중간에 다이어리가 없이 지냈던 1년이 있어요. 왜 없었을까? 그거는 시간 순서대로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슬픈 점은 제가 이거를 지하실에다가 뒀었는데 작년쯤에 지하실에 물이 한번 넘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막 곰팡이 생기고 막 번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일단 보면 너무 귀엽다. 아듀 2005, 웰컴 투 2006. 2006년이 제가 고1이던 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이어리인데 이제 예비고1반 학원을 막 다니고 중학교 졸업식도 하고 이렇게 보면 독일인의 사랑이라고 그때 읽었던 책 제목이고요. 매직했다, 개됐다. 그리고 제가 낯을 진짜 많이 가려요. 고등학교 1학년 새로운 학교로 가서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낯 그만 가려 이렇게 적어놨네요. 창피하다 창피해.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거는 첫 만남병 이렇게 적었어요. 공부 관련된 내용도 적혀있고 돈 내용 뭐 수행평가 뭐 이런 게 적혀있네요. 그리고 막 하복 사러 간다 적혀있는데 요즘은 교복 다 무상교복이라면서요. 우리 땐 진짜 비쌌는데 거의 100만 원 했어요. 너무 비쌌지. 되게 똥꼬발랄하다. 진짜 똥꼬발랄하네요. 오늘이 도덕 내는 날인 줄 알았다 이렇게 써있고 콧물아 멈추어봐오 뭐 이러고 제가 비염이 심했거든요. 이런 걸 왜 적었지? 하루 종일 맨발 학교 전체가 수련회 숙소 온 기분 즐거워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때 저 기억나요. 제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애들이 학교 오는 길에 이미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가 1학년 때는 남녀 분반이고 2, 3학년부터는 합반이었는데 1학년 때니까 여자애들만 있잖아요. 같은 반에. 그래서 막 속옷 다 교실 안에 걸고 막 그랬거든요. 체육복으로 다 갈아입고 다 맨발로 다니고 그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놀토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마지막 주 토요일은 학교가 쉬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에 2번 쉬는 놀토가 생겼었죠.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게 다였습니다. 토요일날 학교 안 가는 그런 문화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해서 썼던 것도 있고 고1 끝, 고2로 넘어갑니다. 고2 때는 약간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때여갖고 성경과 관련된 다이어리이고요. 다이어리나 안에 뭔가 10년 후에 너를 말해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책을 강추한다. 1번 앵무새 죽이기, 2번 호밀밭의 파수꾼, 3번 향수. 제가 고등학교 때 책을 인생에 있어서 제일 많이 읽었었던 것 같은데 미국 문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앵무새 죽이기가 인생 책이고요. 호밀밭의 파수꾼도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책에 대한 평가만 기억이 나고 책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이때는 많은 게 적혀있진 않네요. 그리고 고3 때 다이어리입니다. 제 취향이 보이죠? 똥꼬발랄한 취향. 친구의 증명사진이 들어있어요. 이 친구 잘 지내려나? 고3 때는 제가 좀 본격적으로 문예창작과 입시를 준비하던 때여갖고 1월부터 여기 문예창작과 가고 싶다고 적어놨네요. 좋아하는 시나 이런 글귀들을 적어놨었어요. 문 한 번 열지 않고 반추동물처럼 죽음만 꺼내 씹었다.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겨울. 문정희 겨울 일기 중.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길. 굉장히 문학소녀였네요. 오만과 편견을 읽었다. 오쿠다 히데오의 마돈나를 읽었다. 이런 게 적혀있네요. 굉장하네. 책 좀 읽을걸. 이때처럼.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부르는 것 같았다. 헤르만 헤세 데미안주. 물에 번져서 잘 안 보이네요. 눈은 오래 머물지 않아서 그립고 그리움은 만질 수 없어서 멀다. 만지면 없어지는 사람을 누가 미워할 수 있겠나. 이규리 흰모습. 이런 거 참 잘 적어놨네. 약간 오그라드는데? 문예창작과는 수시로도 들어갈 수 있고 정시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고3 때 문예창과 준비를 하는 게 사실 좀 늦은 편이에요. 이미 문창과 예고를 다니는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수시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서 아예 그 창작법을 배우니까 저는 아예 뭐 그냥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애였어가지고 되게 늦은 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시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약간 이렇게 글 쓰는 거 가르쳐주는 학원도 다니면서 정시 준비해야지 하다가 4월 달에 그 100일장이 열리는데 그냥 경험 삼아서 나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부문의 시에서 장원을 받은 거죠. 그렇게 그 수상 실적 하나 가지고 수시로 들어갔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100일장 결과가 나오는 날 수업 중이었어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 중에 똑똑하고 그 수상 결과가 나와 있는 페이지를 프린트해서 수업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종이를 주고 가셨어요. 근데 되게 기쁜 마음, 기뻐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100일장에 나가려면 학교에 사인도 받아야 되고 승인이 필요해서 제가 이거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약간 좀 말리셨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 말고 그걸 담당하시는 약간 국어 교과 담당 선생님 중 대빵 선생님이 아 이거 어차피 나가도 잘 안 된다 약간 이러면서 서류 이렇게 쓰고 이러는 게 좀 귀찮으니까 안 해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막 좀 근데 경험 삼아 나가 보고 싶습니다 해서 나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전 장원을 받아버리면서 그 선생님이 어이씨 계속 못 나가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막 이러셨고 담임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고 제가 졸업할 때 그래서 그 공로상도 받고 교장실에 불려가서 교장 선생님이랑 1대1 면담도 하고 너 상 받았다며?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본 애들이 갑자기 뭔가 하고 싶다고 할 때 그냥 아무따 믿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생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내 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못 견딜 일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이다. 양 기자의 방울색. 이런 책을 읽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세희 윤정과 야자 띵까기. 농구장에서 수다 떨었다. 아 공부하기 싫어. 빨리 대학교 가고 싶다. 근데 막상 가도 공부하기 싫은 건 똑같을 거야. 그리고 20살 되었을 때의 다이어리입니다. 이때 이거 기억나는데 고3 때 같은 반 친구가 제가 생일이 11월에 있는데 생일 선물로 그 이듬해 다이어리를 사줬던 거예요. 그래서 20살 때는 이 다이어리를 썼었고요. 여기 이렇게 갈겨져 있죠?
제가 고3 10월, 11월 그때쯤에 그 우리 본가 강아지 몽실이가 왔었거든요. 몽실이가 한창 이갈이 하던 때 이렇게 갉아놨어. 저 한국 갔다 왔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몽실이가 완전히 할머니 강아지가 되어 있었는데 5월 달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래서 지난 12월에 조금 무리해서 짧게라도 한국 갔다 왔던 거 참 잘했다 싶어요. 가서 몽실이랑 좀 시간을 보냈던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요걸 보니까 우리 할머니 강지 몽실이가 생각이 나네요. 이제 20살 때는 대학교에 들어갔던 때죠. 그리고 막 성인이 됐던 때라서 술도 막 마셨고 애들이랑 놀러 간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세터를 간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터 때 이제 저희가 신입생이니까 장기자랑 했어야 됐거든요. 이때 2009년입니다. 2009년 2월 어떤 노래가 유행이었을까요? 바로 카라의 프리티걸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장기자랑으로 카라 프리티걸 노래를 틀고 춤추는 거 했었는데 약간 진짜 무슨 아이돌 연습생처럼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저희 세터를 가서도 공연하기 직전까지 계속 우리들끼리 밥 먹으면서 막 계속 춤 연습하고 춤 반복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대망의 3월이 되어서 3월 9일 중대 미팅, 3월 10일 생체과 미팅, 3월 18일 홍대 전기전자과 미팅, 3월 23일 국문과 과팀. 미쳤다. 엄청 미팅했어요. 미팅 머신이었어요. 이때 기억납니다. 저희 바로 윗학년 언니들이 저랑 몇몇 친구들 되게 예뻐해 주셔서 미팅을 엄청 잘 잡아주셨어요. 뭐 술 먹느라고 뭐 적은 게 없네. 스무 살 끝. 이제 2010년 21살 때인데 이거 약간 역시나 바이브레인 다이어리라고 교회 열심히 다녔을 때여서 기독교적인 그런 것이네요. 이때도 열심히 학교 다녔어요. 2학년. 제가 2학년 끝나고 휴학을 했어가지고 다 건졌네 이거. 하나도 안 보여. 이거 뭐라고 적혔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그냥 기록이에요. 기록. 저의 일기가 아니라 저는 일기를 매일매일 쓰지 않고요. 이렇게 스케줄러용으로만 쓰는데 일기도 오늘 뭐 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그날 어떤 나의 감상, 나의 감정 이런 거를 적는 편인데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럼 안 적고 약간 이런 편이었습니다. 재미없게 2011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도는 제가 휴학을 했던 해였고 22살이었고 열심히 알바하면서 해외여행 많이 다녔고 그리고 미국에 계신 이모한테 3개월 동안 미국에 계신 이모네로 놀러 갔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얘기는 별로 없고 운전면허를 땄네요. 2011년 1월에. 저는 이명박 정부 때 땄습니다. 이때 내 이름은 칸 영화가 나왔었네. 블랙스완이라는 영화도 갔고 교환학생 설명회를 갔네. 교환학생 가고 싶었거든요. 뭔 말이야? 언제나 같은 오늘을 사는 자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만으로 똑같은 오늘이 의미가 있어질 텐데. 같은 월요일, 그러나 조금 다른 내일이 될 것. 어떤 의미의 오늘이 될 것인지 기억하자. 뭔 말이에요? 허세. 허세. 이런 허세가 없어. 한국으로 돌아왔고 제주도에 스쿠터 여행을 떠났었네요. 다 일정이에요. 일정. 누구 만났고 대학교 친구 만났고 교회 친구 만났고 단짝 친구 만났고 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학교를 안 다니니까 휴학을 했으니까 가을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교환학생 준비를 했네요. 막 토익 시험 보러 다니고 영어 공부하고 그랬었네요. 근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교환학생 못 갔습니다. 왜냐?
이 해의 12월에 저희 아버지가 다치시기 때문이죠. 갑자기 아파지셔서 돈도 없고 그래서 교환학생을 못 갔어요. 2012년으로 갑니다. 23살일 때고요. 이때부터 뮤지컬에 빠졌네요. Next to Normal. 제가 제일 사랑하는 뮤지컬이에요. 이때 아마 초연이었을 거예요. 이거 보고 진짜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회전문을 시작했던 공연이고 이걸 보고 나서 우리 부모님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때도 아프시긴 했는데 일상생활은 가능해서 그 몇 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추적 검사만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직 건강하신 때였죠. 이때 엄마랑 아빠를 모시고 이 넥스트 투 노멀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계산은 아빠가 있지. 뭔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여가지고 보여드렸었는데 아빠가 보고 나와서 너가 이걸 왜 같이 보자고 했는지 알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에비타, LG아트센터에서 했던 에비타를 봤네요. 정선아 에비타를 봤어요. 너무 좋았지. 복수 전공을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이때. 그래서 정치외교학과 복수 전공을 신청했었을 거예요. 근데 떨어졌다는 결과가 써 있습니다. 왜 떨어졌냐? 학점이 개판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유럽 여행을 갑니다. 2월 달에. 2012년 2월 달에 유럽 여행을 가서 이때 이렇게 친해진 동갑내기 친구가 영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상태였는데 내가 너 보러 갈게 이렇게 하고 진짜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근데 제 로망이 항상 아일랜드를 가는 게 제 로망이었어요.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더블린에 너무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일랜드 가보고 싶었으니까 아일랜드 갔다가 영국 들어갔다가 친구 보고 그리고 그 경비가 되는 대로 유럽 여행을 좀 하고 들어오면 좋겠다 해서 계획을 해갖고 이때 2월에 갔었어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대로 더블린 구경을 하고 그 더블린에서 친구가 있던 영국 도시가 요크라고 좀 북쪽이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친구랑 만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런던으로 내려와서 위키드, 라이언 킹을 봤었습니다. 너무 좋았지. 그리고 여기 있다. 이때 친구가 있는 요크 도시에서 런던으로 내려올 때 기차를 탔었거든요. 근데 기차가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12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저 스마트폰 없었고 이때는 그 유럽 여행 어떻게 했냐면 지도를 들고 했어요. 멘붕이 된 거죠. 유심 뭐 이런 것도 없었을걸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 임원에 있었을 때 친구들이랑 소통할 때 네이트온 메신저를 하거나 아니면 통화를 하고 싶으면 전화 카드를 썼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기차가 다 취소돼서 나 런던 가야 되는데 내가 예약한 기차표가 있는데 하면서 멘붕은 됐는데 이미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진짜 바글바글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고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사람들 막 티켓을 막 보여주면서 이건 언제 오냐 이러면 한 두세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직원분들이 막 이렇게 이러면서 막 진정을 시키고 있는 아수라장이었는데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이리 와라. 그래서 자기가 커피를 사주겠다. 그래서 저랑 필리핀계 어떤 아주머니한테 막 이렇게 커피, 차 이런 걸 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기차가 다 취소가 돼서 다음 몇 시에 온대. 너도 런던 가니? 나 런던 가. 내가 너 데려다 줄게.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진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필리핀 그 아주머니는 다른 기차가 먼저 가서 먼저 떠나시고 저랑 이 할아버지랑 기차가 온 거예요. 드디어 런던에 가는 거. 할아버지를 쫓아서 막 갔죠. 그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 기차를 타도 되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몰랐을 거예요. 했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다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 기차에 좌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석으로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막 일로 오라고 해서 이렇게 간이식으로 내려서 앉는 의자들 있잖아요. 여기 앉으라고 막 해주시고 이 쪽지를 써주셨었어요. 나도 아내랑 같이 아시아 여행을 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너의 지금 당황스러운 그런 거 잘 이해한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을 줘라. 런던은 여기보다 훨씬 큰 도시라서 이거 헷갈릴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 아내분은 그
브레스트 캔서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기차에서 안내 방송이 나올 때마다 해석해 주시고 그 쪽지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는데 연락해볼까요? 이거 유럽 여행 일정을 이렇게 적었던 거네요. 항공편이랑 이런 거.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항공편명, 예약 번호 이런 거 다 적어갔어야 됐고 내가 예약한 숙소 주소 다 적었어야 됐고 일단 공항 내리면 지도부터 샀어요. 그래서 그 지도 보고 움직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여행을 했지 스마트폰 없이? 정말 대단해. 2012년이니까 벌써 13년 전 얘기네요. 13년 미쳤어. 2012년이고요. 그 다음에 2013년이잖아요. 근데 2013년이 없어요. 이건 2014년이에요. 왜 그러게? 저희 아빠가 좀 아프셔서 추적 검사를 하고 계셨을 때였잖아요. 2012년도에 아예 의식을 잃고 쓰러지십니다. 병원에 들어가시고 좀 병원 생활을 시작하시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약간 이러던 때가 2013년도예요. 또 제가 4학년일 때 이제 학교 마지막 졸업반일 때 저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리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사놓고 쓰다가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아예 애시당초 2013년 다이어리를 안 샀던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것도 많지 않아요. 제 약간 암흑기, 나락을 걷던 시기여서 망각이 된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2013년은 돈이 없어서 알바를 학교보다 더 많이 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과사 알바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 4학년이기도 하고 과사 알바 1순위여서 되게 많은 시간 동안 과사에 있었거든요. 학교에선 수업 듣고 과사 알바하고 학교 끝나면 과외를 주중에 3개, 주말에 하나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또 주말에 스무디킹 알바도 했었고 진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바빴을 수도 있고. 그래서 2014년이 되었습니다. 이 플래너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까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얘 플래너 써보고 마음에 든다? 그럼 이어서 또 삽니다. 같은 회사 거. 또 이 플래너 써보고 마음에 들었다? 또 삽니다. 같은 회사 거. 이때는 제가 그 첫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여서 회사 일이 써있는 것 같아요. 향기 없는 꽃은 왜 바람을 갈망하는가? 찰스 다윈 종이기원. 위키드, 한국에서 했던 위키드도 봤고 셜록 홈즈 블러디 게임이란 뮤지컬도 봤고 트래비스라는 밴드를 좋아해서 내한 콘서트 기억도 나고요. 저지보이즈라는 연극도 봤고 워호스 이거 국립극장에서 했던 그건데 그것도 봤고 브루노 마스 콘서트도 갔고 2014년도죠. 그리고 2014년 5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게 지금 5월에 적혀있네요. 배수의 고도 연극이고요.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안에 신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서 사실 사랑받는 자보다 신과 더 가깝다. 플라톤의 향연. 플라톤의 향연 읽었던 기억 나요. 근데 내용은 기억 안 나요.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 블러드 브라더스. 송창이 장승조 페어로 봤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모차르트 봤고 살리에르 봤고 드라큘라 봤고 프리실라 조로 연극 뮤지컬을 되게 많이 봤네요. 더 데빌 레베카 스릴미 풍 그날들 라카지 프라이드 2014년 끝. 이거는 2015년입니다. 이 스티커는 그때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만들었던 스티커 갖고 붙였고요. 아, 이것도 물에 다 젖었어. 킹키 부츠.
달빛 요정과 소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뮤지컬을 너무 보네 정말.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옷을 사입지도 않고 뭐 사치를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돈이 없냐 항상. 그래서 제가 뮤지컬을 본다, 연극을 본다. 왜 거기다 돈을 쓰냐. 옷이라도 사입으면 남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해를 못했어요. 심지어 같은 공연을 여러 번 본다? 돈지랄이지 엄마 눈에. 계속 뮤지컬을 봅니다. 킹키부츠, 원스, 지킬앤하이드, 난쟁이들. 왜 이렇게 보는 거야? 진짜 많이 봤다. 경숙이 경숙아버지, 푸르른 날, 차이메리카, 달빛 요정과 소녀, 지크슈,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마크 로스코. 다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번져가지고. 지저스 슈퍼스타 크라이스트 한 번 더 보고. 혹시 염류 더 기시라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공연 중간에 갑자기 이 공연장 안내에 나레이션이 흘러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순간에 그 클라이막스로 이 감정선을 막 폭발시키는 장면에서 갑자기 음향사고로 뭐 디디디디 이러면서 공연장 안내 나레이션이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 역사적인 공연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배우님이 공연 다 끝나고 나와서 사과를 하시면서 오늘 관람하신 관객들에게는 다시 한번 표를 드리겠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총 3번 봤어요 제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3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신님이 보고 계셔, 무한동력, 여신님이 보고 계셔, 여신님이 보고 계셔, 라만차, 뜨거운 여름, 엘리자벳, 여신님이 보고 계셔, 에쿠스, 만추, 프라이드, 형제는 용감했다, 여신님이 보고 계셔, 무한동력, 원스. 미쳤나봐. 왜 이렇게 봤죠? 살짝 넘어갔다가 얻어맞았다. 이건 영국이었고요. 도시고아, 바람직한 청소년, 멜리폰트 송, 맨끝줄 소녀. 지금 이 뒷부분은 그 당시 제가 하던 프로젝트들 회의 내용들인데 다 이렇게 번져가지고 슬프네요. 2016년으로 갑니다. 27살입니다. 저는 이때 직장을 옮겼던 때였죠. 그리고 대망의 우리 해녀와 황팽을 만난 해입니다. 2016년. 직장을 옮기면서 그 친구들을 만났던 해예요. 넥스트 투 노멀, 베르테르, 레미제라블,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넥스트 투 노멀, 헤드윅, 보이체크, 뉴시즈, 킬미 나우, 노트르담 드 파리, 위키드, 스위니 토드, 잭 더 리퍼, 킹키부츠, 선샤인의 전사들. 그리고 이 뒤는 항상 일할 때 회의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적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뭐가 여기저기서 받은 것들을 넣었던 것 같은데 볼까요 한번? 이거 I hate Monday라고 양말 가게인데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이름처럼 월요일날 문을 닫아요. 여행 비행기 티켓들이네요. 근데 이때 나 어디 갔었는데 비행기 티켓이 있지? 왜 루프트한자가 있지? 뭐인디? 어디 간 거야? 루프트한자를 탄 적이 언제 있지? 친구랑 체코랑 독일 여행을 갔었어요 이때.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베를린에 갔는데 예술가들이 자신들이 작업을 하고 자랐던 동네를 떠나야만 하는, 집값이 상승한 이유 때문에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현장을 그때 좀 안 거예요 처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겼고, 그때 서울에서 조금씩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나오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다 하고 이직을 했었던 거고, 거기서 이제 해녀랑 황팽을 만난 거죠. 2017년으로 넘어갑니다. 2017년 3월에 뉴욕 여행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역시나 1월을 펴봤더니 뮤지컬부터 시작합니다. 블랙 메리 포킨스, 광염 소나타. 3월에 뉴욕을 갔었을 때입니다. 이때 브로드웨이에서 봤던 거는 알라딘 봤었고, 왜 그랬냐면 이때 알라딘이 토니상에서 무슨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고 싶었고, Sunday in the Park with George 라고 제이크 질레날이
공연을 했던 그 뮤지컬이 있었거든요. 조르주 세라가 맞나? 약간 그 프랑스 미술가의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인데, 그래서 제이크 젤레나를 아주 먼 발치에서 봤던. 그리고 이머시브 연극 중에 하나인 댄시 폴, 이거를 봤었습니다. 이때 재밌었지. 이 이머시브 연극이 대박인 게 뭐냐면 한 번에 열 몇 명만 들어와요. 그게 진행될 때 배우들이 갑자기 저를 막 방으로 끌고 가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앨리스 역할도 있고 오자장수 역할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작가 이름이 뭐였죠? 그 사람 이름 까먹었는데 그 작가 역할의 남자 배우도 있고 이랬는데, 처음엔 15명이었는데 갑자기 앞에 그룹이 어느 배우에 의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뒤에 있던 그룹 몇 명 어디론가 사라지고, 눈 떠보니까 4명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야? 이러면서 일렬로 갑자기 어떤 복도를 지나가는데 제가 맨 뒤에 있었거든요. 어떤 남자 배우가 저를 확 잡더니 방으로 싹 넣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들어갔더니 방에 그 배우랑 저랑 1대1로 있는 거죠. 저한테 종이랑 펜을 주면서 내가 지금부터 앨리스에게 편지를 쓸 건데 네가 좀 적어줘 대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Dear 앨리스 이러면서 갑자기 연기를 시작해요. 저는 Dear 앨리스 막 이렇게 빨리빨리 적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 들리겠냐고요. 적을 수 있겠냐고요. 못 적지. 그래서 들리는 단어만 썼어요. 막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랬는데 다시 달래요. 그 자신의 독백을 다 마친 배우가 그 달래요. 이렇게 줬어요. 진짜 조악한 편지잖아요. Dear 앨리스 막 이렇게 단어만 몇 개 있는 거. 근데 그 배우가 막 보면서 막 아련한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를 돌돌돌 말아서 유리병에 넣고 그 방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물 위에 딱 띄우고 정말 슬픈 표정을 막 지어요. 나는 죽고 싶은 거예요. 창피해서. 어떡하지 막 하면서 갔더니 다음 방은 무슨 2층 침대가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날 얘기를 들려줄게. 어떤 배우가 막 그래요. 그래서 저를 침대에 눕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백인 아주머니가 막 쫓아 들어와요. 그분도 관객이야. 그분도 눕힘을 당해요. 그래서 서로 침대 양옆에 이러고 누워가지고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배우가 재밌는 얘기를 들려줄게 하더니 벽에 있는 무슨 전화기를 들고 전화기에다가 막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전체의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방에 있을 다른 배우와 다른 관객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다 같이 듣고 있겠죠? 저는 이 침대에 눕힘을 당해져 있고 옆에 있는 분이 먼저 저한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되게 소곤소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웃음이 터진 거죠. 모르겠어요. 너무 쿨하고 멋있는데 좀 위얼드해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2시간인가 3시간짜리 연극인데 중간에 한번 앨리스한테 잡혀가지고 앨리스 머리 빗어주기도 했고 모자 장수한테 잡힌 적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정말 영어가 딸려서 창피한 기억이 있는데 스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뉴욕 요번에 저 8월에 휴가가 잡혀있는데 일주일 휴가긴 하지만 그중에 짧게 2박 3일 뉴욕을 또 가기로 됐어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이때 4월에 제 한국에서의 마지막 조직 생활이 되었던 한 회사에 취업이 돼갖고 그거 일하던 얘기가 적혀있네요. 이때 친구들이랑 베트남 여행도 갔었고 여름 휴가로, 또 요때 연말에 저 독립출판을 했던 이야기가 적혀있네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업군에 나를 맞추는 형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가 왜 일을 할까? 그 기준점을 세우기. 성과보다는 성장.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기. 그러니까 이때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으니까 회사 내에서 했던 워크샵이나 뭐 교육 같은 게 있으면 막 메모를 했던 게 남아있네요. 10월 19일 목요일. 은혜가 나에게 해준 말. 너와 비슷한 사람이지 너와 잘 맞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다. 비슷한 모습들이 꼭 나 같아서 나와 잘 맞을 것 같아서 착각하는 것이다. 차선책, 1순위 이런 거 요즘 내 안에 있었다. 이거 되게 시건방져. 뭘까요? 교육 담당자 모임이라는 어떤 회사 내에서 있었던 교육인가봐요. 다윈은 적자 생존을 말한 적이 없다. 만들어낸 사람은 허버트 스펜서, 그리고 적자 생존을 기업 경영에 반영하는 것이 록펠러. 다윈은 오히려 이기적이고 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로 뭉치지 못하지만 협력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협력이 진화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2018년입니다. 29살, 아홉수. 이때는 내가 2018년 2월에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그런 해고요. 역시나 빌리 엘리어트, 빈센트 반 고흐, 연극 뮤지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남해에 내려가는 어떤 활동들을
하려고 열심히 했던 내용이 적혀있네요. 그리고 퇴사를 하고요. 이 해 8월에 우리 강아지 잼이를 만납니다. 이때는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잼이를 만나게 되면서 재택근무 일을 했던 때여가지고 일본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뭐 길을 물어봤었나 어쨌나 그때 이렇게 약도를 그려줬었습니다. 네. 한자로 적어줘가지고 그냥 화살표를 따라갔다가 2019년 잼 때문에 한 차례 딜레이된 캐나다 행이 실행이 되었던 제가 캐나다에 왔던 해가 됩니다. 2달러가 있나요? 이거 빼놔야지. 8월에 뉴욕 가서 써야지 저거. 역시나 뮤지컬로 시작합니다. 마틸다. 단편 소설집 연극. 이거 연극 좋았던 기억이 나요. 좋았는데 캐나다 가기 전이라서 다 캐나다 준비하는 내용밖에 없고요. 6월에 이제 캐나다에 도착을 합니다. 워홀러들은 도착하면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신넘버 만들고 은행 계좌 열고 의료보험 신청하고 신분증 만들고 막 이런 거, 운전면허증 교환하고 그런 거 다 적혀있어요. 레주메 만들고 집 교육 다니고 이런 거. 9월부터는 일을 했었네요. 네, 영주권을 받았던 그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적혀있고 그냥 어디 가면 어디 갔다라고 적혀있는 수준이에요. 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시작해야 되니까 가계부도 적혀있고 그러네요. 증명사진. 2020년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한국에선 펭수 열풍이 돌았고 저는 펭수에 입덕을 했었습니다. 그때 친구, 아까 등장했던 이름 은혜, 제가 이거 보내줬어요. 펭수 좋아한다고 다이어리를 보내줘서 2020년은 이제 펭수 다이어리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진짜 뭐가 없어요. 제가 영주권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LMIA를 받아서 캐나다에 1년만 있지 않고 더 있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는 진짜 일만 했거든요. 와, 진짜 거의 빈칸입니다. 초반에 조금 적혀있고 디얼 에반 헨슨을 봤다고 적혀있네요. 캐나다 와서도 뮤지컬을 기회가 되면 계속 봤어요. 어디 밥 먹으러 가면 그 식당 이름 적어두고 새로운 동네에 놀러 가면 그 동네 이름 적어두고 그게 다예요. 2021년 다이어리인데 이때 약간 결혼식 준비를 슬슬 하려고 했던 때인가? 아닌데 이때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제가 영주권 받았던 가게에서 일하면서 회의할 때 적었던 내용들이고요. 이때만 해도 글씨가 예뻤는데 지금은 진짜 악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회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네요. 캐나다에 오고 나서는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2022. 제가 2021년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맞아. 영주권 나오고도 계속 그 가게에서 일을 했었어갖고 영주권이 나오고 나서는 결혼식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혼으로 묶어서 영주권을 제가 스폰서십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이 됐으니까. 일기. 마음의 저울질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앞으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근데 사회의 작동 방식으로만 보자면 나와 조금 더 맞는 것은 캐나다가 맞다. 쉽게 조급해지지도 큰 열망이 있지도 않은 사람. 주변에 멋있는 사람을 보며 자극을 받는 게 결국 자기 혐오 혹은 자기 자아 책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기에 나와 이 캐나다가 맞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해도 맞을 수는 있겠지. 이따금씩 불안하고 불행한 상태가 되겠지만. 그 밑에는 갑자기 결혼식 얘기로 빠집니다. 나는 왜 결혼식을 준비할까? 우리에게 왜 결혼식이 필요한가? 이미 집이 있고, 즉 우리만의 공간이 있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를 살린 감사한 분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도움을 주신 어른들께 보답하기 위해, 나의 혼인 여부를 공식화하기 위해 단순히 축하를 받고 싶어서 축의금은 왜 필요할까? 뭐라는 거야? 이런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결혼식을 준비하면 돈이 들잖아요. 제가 계속 그때도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돈을 내면서까지 내가 결혼식을 하려고 하지? 저는 제 가까운 분들에게 아빠 장례식장에서 이미 너무 감사한 마음을 받았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큰 경조사는 결혼식보다도 아빠 장례식인 느낌? 그래서 그때 이미 되게 받을 건 다 받았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내가 보답하면서 살아야지. 결혼식을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그거예요.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얻어 오래오래 지내려면 혼인으로 제 상태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캐나다에서는 그 증인 2명이 필요하고 아주 작은 약식 세레모니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려고 보니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한테도 이 세레모니를 통해 축하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 그러면 약식 세레모니 하는 김에 한국 가서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2022년 쿨키즈 네버 다이어트, 이때는 그 빠더너스에 빠져가지고 그때 빠더너스 굿즈를, 티셔츠를 샀었는데 같이 왔던 스티커예요. 2022년은 제가 한 3월까지 그 일하던 가게에서 일을 하고 한국에 가서 친오빠 결혼식을 4월에 보러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국 간 김에 그 결혼식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결혼식이 2해 10월에 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4월에 친오빠 결혼식 겸 해서 한국에 들어가면 10월에 있을 우리 저 결혼식까지 쭉 있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 있겠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중간에 다시 캐나다 왔다가 10월에 맞춰서 다시 한국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때 또 짧은 한국행인데도 불가불가라는 연극을 봤었네요. 지독하다, 지독해. 그리고 학교를 가기로 결심하면서 학교 준비도 하고 스타벅스 알바를 시작했네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10월이 되어서 결혼식 하러 다시 한국에 들어갔고요. 결혼식 끝나고 다음날 저는 허니문을 싱가포르로 갔거든요. 싱가포르로 떠났다고 적혀있고, 캘거리 돌아와서는 이제 학교 입학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이제 수학 점수랑 화학 점수를 만들었어야 돼서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23년이 되어서 똑같아요. 계속 학교 준비하고 학교 입학이 확정이 돼가지고 입학 준비하고 댐프 마라톤 나가고 캘거리 마라톤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2023년부터 저 유튜브 시작했어요. 유튜브 내용이 적혀있네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아주 드문드문 한국에 있는 대학교 친구랑 펜팔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일기가 적혀있네요. 지윤에게서 카드가 왔다. 그 속에 작고 고급진 펜이 있었고 나는 이 펜을 다이어리를 쓸 때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지금의 글이 그 펜으로 쓰는 것이다. 이 펜일 때 나오는 나의 글씨체가 색다르다. 지윤의 편지는 솔직하고 꾸밈 없어서 슬펐다. 그래서 좋았다. 우리는 어느덧 34살이 되어 서로의 슬픈 면모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좋았나 보다. 나는 지윤에게 무슨 말을 적어보내는 게 좋을까? 역시나 솔직하고 꾸밈 없어지는 것이 먼저겠지. 지윤이처럼. 특별히 좋은 게 없네요. 자세한 저의 일과들은 유튜브를 통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2023년 9월부터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4년이 됩니다. Environmental Technology. 저희 과 굿즈에 스티커가 있죠. 이게 뭐지? 작년 12월에 한국 일주일 갔다 이랬잖아요. 그때 봤던 이승윤 씨 콘서트 티켓이고요. 그리고 황화수소 처리하는 자격증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진짜 학교 공부 얘기밖에 없을 거예요. 역시나 1월부터 과제 시험, 그리고 5월이 되어서 엄마랑 큰이모가 왔죠. 캐나다랑 밴프 구경했던 내용이 적혀있고, 발리에 갔고, 발리에서 돌아와서 이때 7월에 시민권 받았고, 여러분 이거 다 저와 함께 하신 그런 일정들이죠. 9월이 돼서 2학년이 되었고, 과제 시험 12월이 되었고 한국에 갔고, 그리고 드디어 올해 기다리셨습니다. 역시나 여기다가 올해 버전의 저희 과 스티커 넣어놨고요. 이렇게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올해 7월이잖아요.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6살, 한국 나이로 36살인 지금까지 19년이죠. 다이어리를 통해서 보는 저의 일대기였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보통 캐나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셔 해서 보시는 분들일 텐데 완전 생짜바리로 제 얘기만 있잖아요. 이걸 올려도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제 유튜브 자가당착 캐나다 얘기를 전달해 드리기에는 제가 아는 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미 더 공신력 있는 다른 채널들이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맨손 토크는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딴짓하면서 약간 팟캐스트 같은 느낌으로다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떠신가요? 저를 조금 더 잘 아시겠나요? 저는 지금 기억나는 건 무수히 많이 봤던 연극 뮤지컬밖에 없거든요. 진짜 내가 돈이 없는 이유, 이 거지 경력이 20년 차인 이유가 있다. 매년 스케줄러를 사서 기록을 하고 기록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고요. 이게 제의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록 중독인 것 같아요. 시간 여행을 잠시 다녀왔던 일도였고요. 그리고 캐나다 사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저처럼 스케줄러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좀 브랜드를 추천해주세요. 매년 여기서 좋은 제가 원하는 이 레이아웃의 스케줄러 사기가 참 힘들거든요. 만년 다이어리가 아니어야 되고 먼슬리가 항상 있어야 되고 두껍지 않아도 돼요. 얇아도 돼요.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스케줄러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끝이고요. 다음 주면 벌써 8월이 되겠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럼 다음 주 8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